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광명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8기 신인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6경주의 석혜원, 10경주의 민성기, 11경주의 박건희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공백기를 가졌었던 낙차 후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6경주의 문인재, 7경주의 이용희, 8경주의 전준영, 9경주에는 무려 2명이나 있습니다. 최성하고 이으뜸이 오랜 공백기를 갖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대부분의 경주가 10경주를 제외하고는 파업과 비파업 5대2나 4대3까지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면, 특히 삼복선에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무리한 집중 투자는 철저하게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지종훈련 때 2조 우스컵 선수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형민, 윤승규, 임진섭, 정지민, 이성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형민, 윤승규, 임진섭, 정지민, 이성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이차연, 이진원, 강병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차연이 반바퀴 지나서 시속을 잡았고, 시속이 줄자 이진원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현, 이영민, 김종혁, 김도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현의 선행을 이영민이 반바퀴 저치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김종혁, 김도환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평팀 선수들이죠. 박대한, 공민규, 김홍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빠르게 경주가 진행되진 않은 박대한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 임진섭, 이창용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했었던 전준영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임진섭이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 이찬우, 김주환, 김원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명섭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주도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진우, 우성식, 이용희, 조성윤 선수 동서울팀이 효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성식이 반바퀴 지점에서 젖히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양진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양진우가 그대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송종훈, 고정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감 보여주었던 정지민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호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성민, 문인재, 이기호, 손진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성민 특성급의 버금가는 시속감을 보여주면서 훈련을 주도했는데 가장 빠른 시속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종국, 박진우, 박인찬, 노태권, 박성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권종국이 끝까지 종속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형민, 윤승규, 임진섭, 정지민, 이성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석혜원 2주 전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2착도 아닌 3착권을 만족했어요. 2착했었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착하면서 특별 승급하지 못했었던 석혜원이 과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문인재를 과연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최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문인재의 정확한 컨디션 파악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석혜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대한, 임진섭, 공민규, 최창훈, 장찬재가 후미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고 최창훈 정도가 앞선에서 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석혜원이 초반부터 달려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넘어서긴 버거운 것 같아요. 결국 문인재가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반부터 달린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1번, 4번을 밀려났을 때 석현이 치고 나가게 된다면 이 문인재가 마크 놓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석현이 문인재를 달고 때려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전 마크 지켜낸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박대한입니다.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까지
6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석현의 기사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최창훈이 힘을 쓰죠. 박대한 임진섭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창훈도 선행감은 괜찮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2번과 3번이 석현 밀어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이번 편서 박대한의 임진섭 2번하고 3번이라든지 최창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아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수도권 협강이 한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본다면요. 2, 3하고 26이죠. 26하고 23 경주권 정도는 26하고 23, 23하고 26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과 4번 쪽 챙겨주는 작전 1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진재의 마크 가능성이랑 털릴 가능성 반반인 것 같아요.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털리게 된다면 뭐 임진섭이 마크 지켜내는 작전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 1번, 4번, 2번 1번이 4번 달고 때리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가능한 만큼 비파업 쪽 라인 중심으로 삼복승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석현이 아예 빠질 가능성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쉬어 가시는 전략 가볍게 배팅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기주하고 이용이 정지민이 연대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정영교, 김도환, 김종혁, 박인찬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이가 낙차 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조부담 많고 있기 때문에 정지민, 이기주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혹은 4번, 1번, 5번이나 4번, 5번, 1번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정지민이 몰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기주가 호미권 마크, 이용이가 호미권 견제 나서는 작전이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정지민 기복 자체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기주가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영규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정영규가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정영규의 뒷자리는 김종혁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이가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도 정영규가 과연 앞전에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민, 이기주, 이용희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고민이 많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영규가 가면 이기주가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고전했습니다만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영규가 가면 이용이 정지민이 아닌 김종혁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 6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이라고 36입니다. 3이라고 36 견주권 두 차권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복승 중심을 하는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지민이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잘만 때려준다면 이기주가 몰고 가고 이용희가 막해 나가면서 정영교 추입형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가 적절하게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정지민 활약해 나가면서 추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정지민이기 때문에 버텨내기보다는 전 이용희의 호미권 마크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경주라는 점에서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영규가 정재민이 때려봐야 시속 자체가 안 나오고 이기주가 선행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영규가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일 먼저 복승까지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3번이 완벽하게 6번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정지민이 때리면 이기주하고 이용의 연합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3복승 배당 공략까지는 함께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가볍게 쉬어 가시는 전략을 먼저 생각하시되 전 정영규의 선정 가능성을 좀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기주와 묶었을 때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재영하고 이기호가 연대권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준영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죠. 연대 세력이 김태현, 윤승규, 박성호, 김홍건입니다. 5대2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 김재영이 앞선에서 땡일어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견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5번이 자리 잡고 7번, 4번, 3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김재영하고 이기호가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기호가 끝까지 김재영을 믿고 견주냐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김태현의 후미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재현도 김태현의 선행을 의식한 견준영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끊어먹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준영이 4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두 선수가 이수복이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김재영이 좀 더 나은 상황이죠. 이기호와 적극적인 연합보다는 김태현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공략해 보게 된다면 머리를 쳐야 결승 갈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전준영도 지정을 된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김태환이 전준영 달고 쏘거나 김태현이 박성호를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적인 연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상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7-4나 7-3이죠. 7-4나 7-3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4, 7-3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가 김태현밖에 없는데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재영의 직선 추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김태현 중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잡아서 넘어가면 이태호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6번과 7번,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타협가 점이 높은 만큼 6번, 7번, 1번이 삼복선선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이 전준영과 협공 펼쳐 나가고 박성호와 연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정이 득점만 높다 뿐이지 자력 능력까지는 갖추기는 힘들죠. 자력 승부 펼쳐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현의 동반 입상 경사권 협공도 충분히 삼복승에선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최성우가 39주, 이웃뜸이 3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도 3.93으로 높이고 출전하고 있는데, 과연 공백기가 긴 이웃뜸 전주에서 신사팀으로 훈련을 변경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웃뜸이 예전 전성기만큼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우가 아무래도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7번, 6번, 3번, 2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번과 1번 후미권으로 자리 잡고 5번 송정훈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이 아니죠. 2번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재우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먼저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우가 힘을 쓰고 김병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 6번이 후미권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먼저 내선 잡는 데는 수월해요. 먼저 파업적 선두령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서로 이영민도 그렇고 이영민은 이웃뜸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웃뜸이 또 선행승부로 버텨내기 조금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때려주면 김병이 몰가서 짧게 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뜸을 견제 나갈 수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은 쌍보다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직전 회차도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뭐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우의 선행을 김병이 짧게 가져가거나 이웃뜸이 세게 넘어가면서 기형민을 불러들일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3번이 조금 버겁죠. 7번과 6번도 버겁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야 1번, 7번, 3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긴 거리 나서서 버텨내지 못한다면 7번 이형민까지 3차권에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웃뜸을 믿었는데 이웃뜸이 제기력 마련이 못하게 된다면 송정훈까지도 삼복승에선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삼복승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웃뜸의 정확한 컨디션 파악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웃뜸 컨디션 파악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이죠. 비팝적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민성기가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민성기가 김원호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에서 같이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찬우, 이차현을 배제하고 민성기가 팀 선배까지 챙겨 나가기는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성기가 자리 잡게 된다면 김원호가 앞선에서 받아주는 작전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번과 5번 순을 잡고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이찬우가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찬우도 저력 있는 선수고 동갑내기 친구를 아는 점에서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미권 취입력만 놓고 본다면 이찬우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좀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이 4번, 6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차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하고 4번, 7번, 4번, 5번입니다. 4번, 6번하고 4번, 5번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민성기가 신나게 달린다면 이임주, 이찬우도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 6번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4번이 어설프게 김원호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패서 이찬호를 중심으로 이차현이라든지 이차현을 중심으로 김주환 정도는 세종팀 선수들이 어설프게 협공 펼쳐 나가고 또 동서울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찬우의 이찬우의 김주환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5번 가능하죠. 6번과 7번 정도는 노림수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8기 졸업순위 4위 민성기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견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월할 것 같아요. 4.6과 4.5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4번, 6번, 5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5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민성기가 김원호를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협공에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민성기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거리 나선다면 5번하고 6번에게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강축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5번, 4번하고 6번, 4번하고 5번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건희가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죠. 이재일, 박진우, 주윤욱과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원, 이진원, 김명섭이 연대협공 펼쳐나가고 내선 먼저 잡아버리게 된다면 박건희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원이 초조보다 맞게 된다면 김명섭이 자리 잡고 이진원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희, 주현욱이 자리 잡고 2번, 3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진원하고 이진원 중에서 서로 눈치 작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건희가 세게 남아가야 된다면 주현욱도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강진원하고 이진원이 빼앗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현욱도 한번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맞고 5번이 7번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죠.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박건희와 주현욱의 마크력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 7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강진원이죠.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7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건희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명섭이 선행승부 펼쳐나가고 강진원의 이준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타이밍 재다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원하고 이진원이 또 몸싸움에 상당히 능해요.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은 좀 비파합적으로 묶어서 박건희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4, 6하고 4 하나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4번의 동반, 5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7하고 54 5번과 7번. 뭐 박건희가 강진원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이진원 챙겨 나갈 수는 없어요. 빼앗으면 몰라도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챙겨주면 7번을 챙겨줄 가능성. 7번도 마크다이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과 7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6번의 협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민철 입장에서 김선고, 권정국, 노태콘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 연팔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성민하고 양진우, 여기에 김선구, 고종인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선구가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권정국의 노태콘으로 경주가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3월달에 권정국이 선행 승부로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 선행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종훈련 때도 가장 먼저 결승선 통까지 통과했었던 권정국이라는 점에서 김민철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고정인 이성민, 양진우가 후미권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정인이 이번에 견제에 밀려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철, 아무래도 권정국은 몰라도 김성과는 동반 입상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이성민도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종훈련 때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종훈련 때 또 가장 빠른 시속감 발휘 나갔었던 이성민 홈에서 버텨내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4하고 2, 3입니다. 두 차권 중에선 2번과 4번 쪽. 이 김철민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김선구, 권정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성민, 양진우 견제가 우선이죠. 그렇게 된다면 활용은 권정국, 마크는 김성구이기 때문에
2번과 4번 쪽이 좀 더 나은 2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권정국하고 2번하고 4번이 경주를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종현이 긁어버리고 3번 1번이라든지 지중원래 좋았던 김선구 이성구가 양진우 달고 쏘는, 양진우나 또 고종현 달고 쏘게 된다면 이성민 머리 가능한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5번 때리면 답은 없습니다만 마크는 가능한 3번 5번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종국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2번이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고종인이 때리거나 이성민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성민의 양준의 동반 입장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김민철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3번 1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이 강축 경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